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다주택자 10,000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지만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 성남, 하남 등 경기 남부권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남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풍선 효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 세대수로 놓고 보면 주택 약 3만 1,000호가 대출 규제로 인해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서울의 다주택자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끼고 있는 그 집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 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내놓으시는데요. 실제로 임차인들은 이사비에다 이 보증금에 웃돈까지 더 얹어져도 이 집을 나가고 나면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여기에 눌러 앉겠다라고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전세 물건이 조금 실종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 상황에서도 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고 이 현실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 대책들이 나오게 될지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언제나 발빠르게 그 정책 내용들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거나 마음 답답하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이 주택 시장을 이제 겨냥을 해서요. 세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유예 이제 그냥 일몰시키겠다라는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예,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더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세금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양도세 이제 중과 논란과 이제 관련해서요. 예, 지금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퇴로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서울 전역과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입주자만 이제 그러니까 실입주하실 분들한테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전월세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출구 전략은 없고 예, 계속적으로 세금을 중과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시장을 대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중과를 시켜서 과연 예, 주택시장이 안정이 됐는지, 예, 주택시장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시켜버리니까 물건이 이제 잠겨버렸죠. 왜? 그만큼의 세금을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건도 잠겨버리면서 대려 가격은 더 많이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왜 오릅니까? 예, 이 오르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예, 수요보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희소한 지역이에요. 근데 물건이 희소한 지역에 세금에 대한 중과를 시키겠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당연히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또 지게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뭐 이런 것들도 또 중과를 시키게 되면 나중에 매수하는 매수인한테 전가가 될 겁니다. 왜? 예, 물건이 희소한 지역이니까. 예. 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의도했던 방향이 이게 아닌데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컸었던, 예, 문재인 정부 시즌2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예,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강화. 예. 아마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시장을 그냥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윽박지르기 전에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주면서, 예,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금에 대한 중과를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예,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예,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뭐 세금과 관련해서 또 고민들 많으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갈아타기 전략,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상담과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전문가들 몇십 년 동안 이 부동산 현업에 몸담고 계시면서 또 정권이 여러 번 바뀔 때마다 또 그걸 몸소 체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도 길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 흐름에 비춰서 앞으로 이런 대책이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만큼 무서운 게 없죠. 여러분도 전문가의 경험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세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함께 마음 성심성의껏 나누고 있고요.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셔서 내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해서 적은 자산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참여해보실 만한 무료 세미나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 주말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이번 주의 세미나는 또 이제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 뭐 이제 주중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또 세미나를 또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예,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사롭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당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뭐 보통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뭐 아파트 청약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또 이제 내가 향후에 들어갈 집을 사놓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뭐 이제 괜찮은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또 전세라는 또 레버리지가 불가능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께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예, 이제 고달퍼졌습니다. 예, 너무 많은 자금이 이제 들어가고요. 예, 이제 또 이제 현금 부담이 너무 이제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를 원하죠. 자, 그런데 내가 당장 아파트를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이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면 대안이 없잖아요. 예,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유일한 예, 공급원이죠.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지금의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종잣돈도 적으니까 예, 그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해 놓고 미래에 입주권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희망을 갖고 또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내가 또 시세 차익은 덤이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예, 제가 오후 1시에 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세미나 주제는요. 예,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으로 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재개발지의 예,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또 최근에는 또 이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했던 지역들이 최근에 재개발이나 아니면 신속, 모아, 역세권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른 지역들이 뭐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또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미나를 지금 잘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세미나, 1월의 세미나는 다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2월의 첫 세미나는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7일 세미나 원하신다면 역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요. 빠르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저기 마곡에 네,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딸이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느라고 그래서 21년도에 네, 4억 좀 못 주고 샀어요. 네. 근데 지금도 가격은 그 가격이고 근데 그 마곡 주변에 네. 동천동 그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음, 그 금액에다 대출 조금만 받으면 살 수 있었는데 네, 못 샀어요. 근데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아파트 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네,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 대출을 살려니까 대출이 너무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마곡동의 오피스텔을 그때 그 당시 2021년도에 살 당시에 차라리 아파트를 샀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역시 그대로 예. 가격이 유지가 돼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 주셨고 예. 여유자금 2억이 더 있다는 말씀 주셨고 그럼 지금 예. 여기에 따님이 거주도 함께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예. 네, 6억의 자금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그 반갑습니다. 마곡에 지금 따님께서 오피스텔 갖고 계신다고요? 예, 예. 그 오피스텔 그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양천 향교역 있죠? 예. 바로 앞에 그 대망 DMC 1차예요. 아, 1차, 2차요. 예, 1차. 1차. 아, 여기 네, 지금 양천 27평? 항구역 바로 앞에 있는 거네요? 예, 예. 아, 27평형 뭐 역세권이네요. 위치 상당히 좋네요. 예, 예. 27평형 분량이고요. 예. 전용이 한 12평 정도 나오는 거 봐요. 근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예, 예. 하나도 안 올랐어요, 정말로? 네, 네. 아. 그때 예. 3억 8천 한 500 주고 샀는데 예. 지금 한 4억 가는 것 같아요. 3억 8,500 주고 사셨으면 지금 4억 가면 취득세 4.6% 내면 진짜 하나도 안 올랐네요? 예, 예. 예. 속상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게 고민이신 거죠? 예, 예. 자, 근데 이거를 지금 21년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죠. 그죠? 예, 예. 예,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마곡 업무지구 바로 예, 옆에 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뭐 역세권에다가 예. 예, 상당히 입지는 좋은 지역인데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는 제가 항상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요.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정도를 걸으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 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주택이 필요하면 주택을 사야 되는 거고. 예, 예. 그죠? 내가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면 수익형을 사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이게 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들이 많잖아요. 예.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21년도에 지금 오피스텔을 지금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죠? 그때 당시에 딸이 거기 주구하고 예. 직장 생활에서 주교 겸해서 투자 목적으로 샀던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21년도 분위기를 알려드릴게요. 예. 21년도에는 우리가 대출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그 당시도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을 때예요. 예. 예, 이 당시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대출이 이제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나게 돈이 풀렸었거든요. 코로나 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갈 곳 없는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 대출이 나오는 대출이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와 무관한 예. 이제 상품으로 많이 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에 매입하셨던 오피스텔
예. 예, 그때 오피스텔 강풍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피스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생숙이라고 예, 하죠. 예. 예, 그다음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오피스.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대출하고 무관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대출하고 무관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잘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대출 잘 나오는 오피스텔, 생숙, 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매입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21년도 이때가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양되고 시세 형성돼 있던 게 다 이제 고분양가 아니면 다 고점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엑시트가 안 돼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가격 많이 떨어졌죠. 생숙은 또 지금 또 문제점이 많죠. 라이브 오피스 뭐 10억에 분양했던 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2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거냐면 주택 시장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하니까 그때 유동성이 흘러넘치면서 대출이 잘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대출 풀이, 그러니까 대출 규제와 무관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숙, 라이브 오피스로 시장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또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1년도 이후에 주택시장이 푹 꺼지면서 그다음에 22년도 들으면서 이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시장은 또 이제 정상화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고점에 물렸던 이런 물건들이 지금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주변에 또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어때요? 그때 우리가 21년도에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최근에 오른 거 보면 그때 오른 건 또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지금 뭐 이제 등촌주공이라던가 이런 데는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오피스텔 지금 아까 한 3억 8,500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당시 여기 한 1억 정도만 대출받으면 여기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아,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또 대출 부담도 또 대출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네. 강조해 드리는 게 정도를 걷자. 정도. 아, 예, 네. 시장은 어차피 그때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내가 주택에 내가 거주할 게 필요하면 우리가 네. 오피스텔이 아닌 뭘 사야 돼요?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화되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해 버린 거 아닙니까? 급등이 네, 아니라 맞습니다. 폭등이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거예요. 아마 아까 따님이라고 하셨죠. 예, 예. 따님 같은 경우도 지금 마곡이 업무 단지면 주변에 뭐 선후배들 이쪽 지역으로 이제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크겠죠.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네. 하셔야 되냐면 예. 그냥 자 여기 지금 이거 매도하시고 플러스 내가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 대략 지금 6억으로 내가 지금 이동을 하는 거고 네. 또 대출 받으면 네. 대출 받으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가능해요. 아, 예, 등촌주공 여기 아파트들은 가능하거든요. 네. 예, 좀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6억의 네, 자금에 네. 플러스 한 뭐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여기에 소형 평형대 아파트 매입은 가능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요, 근데 저는 특히 이건 안 많지 권해드려요. 않을까요? 왜 안 권해드리냐? 예. 자, 여기 등촌주공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 뭐 등촌주공 이쪽으로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지역적인 한계가 뚜렷해요. 뭐냐? 아. 자, 우리가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강조해 드리는 게 주거벨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주거벨트가 뭐냐? 우리가 그 일대에 동일한 주거 수준으로, 동일한 주거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동일한 주거 수준, 그 다음에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 주거벨트가, 그러니까 준질하게 예, 예. 형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등촌동이나 가양동 일대 같은 경우 여기에 영구임대 아파트 많은 거 아시죠? 네. 여기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아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벨트가 좋아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 비율이 뭐 이게 뭐 가양동 일대라든가 등촌동 일대라든가 여기가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요 일대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지금 마곡 업무지구내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예, 여기는 뭐 33평 기준 지금 20억이 넘어가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여기 등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한 평형대가 10억 초반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거벨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왜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하시게 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느 정도 차익은 나겠죠. 네. 차익은 나는데
여기가 뭐 완전히 내 뭐 인생이 바뀌는 뭐 차이가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실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러면 저는요, 이런 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다가요, 내가 막 2억의 여유 자금 있으시죠? 네. 그러면 저는 2억의 여유 자금을 지금 있는 등촌동이나 요런 지역보다 네. 요런 지역보다 일단은 급지가 훨씬 높은 지역에 네. 높은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있죠. 예,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저는 저 같으면 2억을 묻어놓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왜 그러냐? 서울은 네. 재개발이 아니면 대안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재개발이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따님이라고 하셨죠? 예. 자, 따님이 가지신 거는 사실은 따님 나이 뭐 따님이 제가 연세는 뭐 나이는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따님 나이에 그래도 지금 총 자산이 6억이에요? 예. 예. 30대세요? 예. 그래도 6억이면 많이 모아 놓으신 거예요. 예, 마곡이니까 직장이 좋으신가 보네. 또 저기 예. 그 나머지 돈은 예. 저희들이 다 보태준 거지 뭐. 아, 보태 주셨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보태 주셨. 그래도 뭐 보태 주셔서 그래도 지금 30대가 6억이면 따님께서 많이 모아 놓으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거주하세요. 예. 왜? 직장에 가깝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지역보다 급지도 훨씬 높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2억을 묻어두면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내가 아파트 입주권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시세 차이 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따님께서는 또 젊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플러스 사실은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울의 한남뉴타운이니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니 언제부터 처음에 뭐 40억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1, 2억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 제가 지역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예, 상대적으로 아주 저평가, 그러니까 내가 이쪽 지역에 아직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요, 자, 우리가 강북에서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여기가 마, 용, 성, 광이라고 해서 어딥니까? 한강변 벨트죠. 그죠? 예, 한강변 벨트인데 여기에서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요 광진구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마포와 용산과 성동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재개발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도심이었어요. 그죠? 원래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입주도 많이 했고 가격 반영이 많이 됐죠. 지금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마용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죠? 예. 그런데 같은 한강변 벨트의 광진구는요. 광진구는 예전에 여기는 마용성하고는 틀리게요. 서울에 강남이 개발할 때 같이 개발된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재건축하고는 틀리게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만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개발은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기반 시설도 조성하고 아파트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약간 틀린 점이거든요. 근데 마용성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이었으니까 재개발이 시작이 됐고 그런데 여기는 예전에 택지로 이 광진구 자체는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니까 도로망이나 기반 시설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뉴타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들어서 이 지역이 점점 슬럼화가 되면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양동이 이제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포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포에 내륙 쪽에 다 아시는 아이언뉴타운 있죠? 아이언뉴타운 지금 32평 중에 30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광진구의 내륙, 뭐 중곡동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내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의 내륙 쪽이 훨씬 더 입지가 좋아요. 왜? 평지에다가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니까 여기에 2억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2억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마레프보다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지역 아닙니까? 예, 아주 그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거하고 투자 분리하시고요. 소액 투자는요. 안 좋은 지역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급지가 높은 지역에 하는 거예요.
아. 왜? 나중에 급지가 높은 지역에 아파트를 확보하려고.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요쪽에 보시면 이제 중국동 같은 지역들, 아. 예, 여기 또 더블 역세권에 또 평지에다가 상당히 노후도 심하거든요. 네네. 예, 이런 지역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거주는 그대로 유지하되 여유자금 2억을 가지고 새로운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따님께도 잘 전달해 주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도 지금 여유자금이 한 2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요즘에 뭐 어디 뭐 투자니 뭐니 이렇게 말도 진짜 명함도 못 읽을 정도로 다 올라서 이거는 예, 어렵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개발할 만한 이제 그 지역이 네. 예, 이렇게 이제 뭐 몇 군데 있다 그래가지고 네, 네. 거기를 이제 보러 다녔거든요. 어디를 좀 가셨어요? 예. 근데 독산동이나 뭐 이렇게 저기 신림동, 면목동 이쪽으로는 네.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어디 이제 괜찮은 데가 있나 아니면은 이 지역 말고도 다른데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방금 상담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네, 다녀오신 네, 지역이 봤어요. 그 지역에서는 조금 빠져 있긴 하네요. 여유자금 네, 2억으로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2억으로 아까 어디 독산동,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독산동, 신림동, 신림동, 예. 면목동 이쪽으로는 네, 면목동, 그죠? 다녀봤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소액 투자도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예. 투자 금액에 맞춰서 지역을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요, 네. 여기 이 독산이나 네. 신림동이나 면목동이나 여기에 인근 지역에 그 혹시 그 아파트 가격은 아세요? 그래서 아파트는 뭐 꿈도 못 꾸죠.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내가 이 지역에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죠? 개발지에 네, 투자를 네. 한다라는 건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받는 거잖아요. 네. 예, 아파트로 받는 건데 그럼 이 주변 지역에 아파트 시세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 네. 아파트 네. 시세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은 독산동, 신림동, 네. 면목동 여기 같은 경우 네. 주변에 33평 기준 아파트 시세가 보통 12에서 13억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에 중간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파트 가격 낮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자, 네.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의 사업이냐면요.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자, 네. 재개발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네, 네.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되죠. 예. 근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이 사업비는요. 아까 신림, 독산 뭐 요런 데서 이제 집을 짓나 아니면 만약에 네. 강남에 재개발지가 있다라고 치죠. 네. 예, 강남에서 짓나 사업비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사비는? 예. 예, 그렇죠. 예, 공사비는 동일하죠. 네. 자, 그럼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하네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입지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은 틀리죠. 네. 예.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건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신림이나 독산이나 뭐 요런 예, 지역들 예. 면목동 주변 지역의 네. 아파트 시세가 그러니까 25평도 아니고요. 32평 네. 기준 12억에서 13억 가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내가 이쪽에 근데 지금의 최근 또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지금 네. 아파트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내가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 부담은 많은데 아파트 많은- 가격은 예. 낮아. 네. 자, 그러면 내가 사실은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아, 없죠. 없죠. 이제 네.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예, 예, 예. 네, 예. 네. 자, 그래서 근데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님처럼 내가 네.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네. 요즘 너무 많이 다 올라버리니까 예. 올라버리니까 이 투자 금액에 맞춰서 지역을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네. 만약에 주변의 네. 아파트 시세가
아파트 예. 시세가 같은 2억의 여유 자금으로 19억에서 20억 사이에 형성이 돼 있는 지역에 내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당연하죠. 예, 맞죠? 예. 네, 예. 자, 우리가 도심 쪽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자, 예. 동대문구 아시죠? 네, 동대문구가 도심 쪽이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지금 뭐 동대문구, 중구, 종로 여기가 지금 도심 쪽이잖아요. 그죠? 네, 이 도심 쪽은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지금 보고 네, 계시는 그렇죠. 외곽지보다. 그죠? 네, 예, 그 중에서 이 동대문구 쪽에요. 동대문구 쪽에 보시면 여기 네. 그 청량리역이 또 앞으로 이제 여기가 청량역 환승역세권이 앞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가 12개 노선이 네, 환승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또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요 청량리역의 뒤에가 배우 네. 주거 지역의 전농 답시윤이 뉴타운인데 여기가 네, 보통 지금 10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33평 기준 19억에서 20억 사이예요. 예, 예, 25평 기준은 16억에서 17억 사이고요. 네, 자, 그러면 요 주변부에 만약에 내가 네.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 그러면 2억에 그러니까 네. 똑같은 자금 2억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예, 하나 네.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요, 어느 네. 쪽 투자하셔야 되냐면, 여기 네. 레미안 이브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그 전농답신 뉴타운에 레미안 이브가 있어요. 네, 얘가 지금 25평 기준 한 16억에서 17억 사이, 32평 기준 지금 한 19억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요 바로 인근에 여기 바로 네. 옆에 레미안 이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네. 최근 네. 여기가 노후도가 모아타운으로 최근에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노후도가요. 네. 30년 노후도가 지금 80% 후반대예요. 네, 네. 자, 노후도가 높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조합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예. 그래서 예. 모든 조합원들이 33평 배정이 가능합니다. 네. 예, 거기에다가 자, 조합원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겠죠. 예, 그렇죠. 일반 네, 분양분이 네, 많은 네. 건 뭐예요? 나중에 분양 수입이 크니까 조합원들이 네.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은 대려 예. 낮아지겠죠. 맞아요. 예. 예. 요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 2억이면 네. 투자 가능해요. 네. 예, 이해되세요? 예, 예, 예. 예, 여기 지금 동의서 걷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이런 데도 자기가 자, 아까 보셨던 지역들도 2억 투자. 근데 걔네들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지역에 훨씬 2억 더 투자. 높은데. 그다음 예, 예. 입지도 도심. 네. 어디에 투자하셔야 돼요? 예, 여기 그 레미안이브 예. 오른쪽, 여기 그 답신이 네, 파크자이 예. 위쪽, 이쪽에가 지금 동의서 걷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도심이면서.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동의서 걷고 있으니까 지금 임박한 지역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요 지역에다가 물건을 매입을 해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찾아보시면 예, 내가 예. 적은 돈이라도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학이 넘어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에 고민이 조금은 해결되셨구나라는 생각이 안도감이 듭니다. 말씀 주신 지역은 아직 가보지 않았던 지역이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서 이 두 차례 전화 상담이 모두 다 한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었는데 요즘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2억 정도의 소액으로 아니면 2, 3억 정도의 소액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해놔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 하지만 그 소액 투자처를 못 찾겠다. 어느 지역을 가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대표님. 자, 오늘 그냥 제목은요. 예, 지금 아파트 살 때가 아닙니다. 왜? 예,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못 사죠. 사실은 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죠? 예, 지금은요, 아파트가 될 자리를 선점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예요. 이거는 꼭 제가 지금 이제 여유자금 적으신 무주택자분뿐만 아니고 그냥 무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예, 투자자한테도 지금 요 내용이 아마 좀 내용을 들으시면 투자 쪽으로도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예. 자,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먼저, 자, 시장이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2025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급지간 이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예, 갭이 더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담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좀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렵죠. 집 사기도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초유의 금액별 대출 한도가 제한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담보 가치가 높으면 대출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싼 지역의 담보 가치가 높겠죠, 당연히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비싼 지역일수록 예,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5억 이하는 6억까지 해놓는데 예, 걔네들보다 더 담보 가치가 높은 25억 이상은 2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급지 이동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예,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상급지 이동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예,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어려워요, 이제.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5년도 초부터 지금 올해 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6년 초까지 제가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 순으로 얼마나 또 가격이 올랐나 한번 볼게요. 제가 뭐 그냥 일반 그냥 샘플만 뽑은 거니까요. 예. 우리가 이제 기름뉴타운 1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가 한 중하급지 정도 돼요. 중하급지 정도 되는데 기름뉴타운의 1단지 같은 경우가 자, 작년 1월 달에 1단지에 23평이 8억 1천이었습니다. 평균가가. 근데 지금 평균가가 2억 5천이에요. 자, 1년 만에 한 2억 4천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중급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아까 그 동대문 쪽에 청량리 일대. 예,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레미안 이부가요. 지금, 자, 25년 1월 달에 한 12억 8천 정도 됐습니다. 예, 매매가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 26년 1월에 지금 거래된 평균가가 16억 4천이에요. 한 3억 6천 정도 올랐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급지의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잠실 일대에서 이제 S 같은 경우가 25년 2월 달에 대략 평균가가 26억 6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 1월 달에 평균가가 34억이에요. 여기는 7억 4천 올랐습니다. 자, 어때요? 급지가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더 크죠. 예, 그런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더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제 급지를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시기라는 거죠. 자, 그래 보면 우리가 이제 또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또 시장의 정책적인 환경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급속도로 지금 또 시장이 또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장은 지금 많이 변했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 과거에 내가 했던 투자에 대한 관성 그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시장이 바뀌면 내가 투자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구축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지금 아까 보셨듯이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급지간의 갭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자, 그다음에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 대출 제한되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예전보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서울에 집 팔고 외곽으로 가시는 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공기 좋은 데 찾아서 갔다가 지금은 예, 자산이 예, 4분의 1토막 났죠. 예, 서울은 4배 이상 올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곽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이제 없습니다. 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황금성 및 수익률이 또 하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지방에 어디 미분양 아파트 사서 막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러면서 수익 붙었던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다 철퇴를 맞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에 투자 요즘 안 해요. 누가 합니까? 예, 지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 준다 그래도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면서 지방에 투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19년도, 20년도에 고분양가에 물렸던 분들 지금도 아직 엑시트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매도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시장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소액 투자, 지금 사실은 소액 투자가 트렌드거든요. 왜 트렌드냐?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급지 이동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상급지 아파트로 급지 이동 불가능해요. 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소액으로는요, 비교적 소액으로 상급지에 투자가 가능해요. 예,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들,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들은 상대적인 소액으로 내가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 소액 투자는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이거죠. 정비 사업 활성화. 그러니까 이게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 또 아파트로 되기 전에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한 또 시세 차익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 사실은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분들도 소액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꼭 무주택자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투자 쪽으로 많이 보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 이 소액 투자는요, 지금 시장이 많이 급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앞으로 트렌드에 맞는 아파트를 당장 사는 게 아닌, 많은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닌 미래의 입주권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확보하는 전략. 자, 이게 지금 투자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인 환경을 보면, 자, 지금 우리 빌라나 이런 것들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외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실거주하고 투자 목적도 가능해요. 왜? 빌라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 내가 실거주하면서 대출 받아서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일한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원이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 그러니까 재개발될 지역에 미리 선점을 해서 내가 미래에 입주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세제적인 혜택들을 보면요. 자, 우리가 또 최근에는 또 이런 소액 투자가 트렌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트렌드가 뭐냐? 신축 소형 6억 이하입니다. 자, 왜요? 자, 최근에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골머리 아프죠. 그죠? 예, 또 다주택자분들 아마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골머리 아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신축 소형 6억 이하는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취득세 중과 판정 시에서 주택수 제외돼요. 그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신축 소형 6억 이하를 사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종부세도 지금 지고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부세가 무서운 게 중과세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수가 합산돼서 중과세가 되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신축 소형 6억 이하는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합산할 때 제외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과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합산이 되면서.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혜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예요. 자, 어떤 얘기냐. 신축 소형 6억 이하를 내가 지금 샀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 얼마 정도의 시세 차익을 먹고 내가 매도를 할 경우에도 이 지역이 그때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도 예, 기한의 정함이 없이 신축 소형 6억 이하는 예,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즉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도소득세 강화시킬 때 여기서 완벽하게 벌어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활용이 가능하죠. 예,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빌라를 사놓더라도 나중에 또 우리가 아파트 청약 또 3기 신도시 나올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청약 시에요. 이런 빌라 같은 경우, 소액 투자하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요. 왜? 예, 작년에 바꿨습니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5억 이하는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제적인 혜택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사기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세금을 계산하면 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 아파트가 될 자리를 선점하는 겁니다. 될 자리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자, 소액 투자는요, 이상한 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나쁜 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상급지로에 지금 이동 사다리가 붕괴됐잖아요. 그런데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상급지로. 그러니까는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 좋은 데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가면 갈수록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잣돈 증가, 내가 열심히 돈 모아봤자 급지별 가격차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상급지에 묻어놔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트렌드에, 자, 실거주 요건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요건 제외되잖아요. 아파트는 실거주 요건이 있지만 빌라는 실거주 요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이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여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소액 투자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내가 여유 자금이 적어서 하는 이런 투자 아니에요. 이제는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상급지로의 이동을 위한 선투자고요. 좋은 입지에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는 투자가 바로 소액 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투자도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이 변화된 시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좀 이제 설명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좀 시장이 많이 바뀐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요. 인지를 하시고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략도 좀 많이 좀 바꾸셔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왜 서울에 이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될 자리에 미리미리 소액으로 선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세요.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레미안 그 기름 센터피스 기름동에 네. 35평형에 거주 중인데요. 네. 여기 입주할 때부터 살고 있었는데 제 직장이 삼성동이라 네. 조금 더 이제 직장 가까운 데랑 이제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네. 제가 좀 자양동에 그 한강 우성 아파트를 한번 봤는데 네. 여기로 이사 가려면은 돈을 좀 보태기도 해야 되고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라 네. 가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한번 해도 되는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센터피스 이거 뭐 최근에 지어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언제 네. 입주했었죠? 입주? 처음에 19년도에 입주할 때. 2019년도요. 네네. 예, 근데 이거 뭐 조합원이셨어요? 아니면 분양 받으신 거예요? 요거 분양받았어요. 그때 그 이거 분양가 그때 얼마였죠? 대략? 5억 중반, 5억대였던 것 같아요. 5억 중반. 분양가. 네. 예, 지금 얼마가요? 지금은 뭐 한 18억, 19억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예, 많이 그렇죠. 올랐네요. 예. 네. 예. 여기 지금 센터피스 지금 살기 괜찮죠? 지금 미아사거리역 지금 역세권에다가 네네. 예, 인근에 지금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상권 다 좋고요. 그죠?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뭐 새 아파트니까 뭐 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죠. 네네네. 맞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보신 데가 지금 여기서 이거 이게 한 18억 정도 간다고요? 네네. 그 정도요. 예. 매도하시고 아까 어디요? 어디 아까 자양동의 그 한강우성. 한강우성이요? 네네. 그 자양역 옆에 있는 거? 네, 맞아요. 네. 그거. 한강우성. 예, 한강우성. 예. 요쪽으로 지금 이제 갈아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한강우성. 그죠? 여기는 자양역 바로 앞이고 지금 앞에 뚝섬유원지 있네요. 그죠? 네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예. 뭐 한강 조망은 뭐 영구 조망 나오네요. 그죠? 예. 네네. 그다음에 인근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 그동안 상당히 소액 투자처로 핫했던 여기가 이제 자양 사동 일대 이제 신소통합기획. 그죠? 이제 예, 재개발 예. 지역이죠. 그죠? 네네. 예. 자, 갈아타기를 하시겠다. 이쪽으로. 네. 네. 예. 예,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이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연배는? 예, 뭐 40대입니다. 예. 40대요. 네네. 예, 무조건 갈아타세요. 그래요? 물론 이제 예. 지금 사실 새 아파트에서 지금 오래된 아파트로 가시기가 예. 사실은 좀 이게 뭐 내키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걸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네네.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급지 이동하기가 예. 급지 이동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급지 이동하고 있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왜냐하면 갭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예. 그죠? 갭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지금 시청자께서 갖고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도 금액대가 많이 올랐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기름뉴타운이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예, 다른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급지로 보면 아주 뭐 상당히 좋은 지역은 아닌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는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한강변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급지 간의 갭은 더 벌어질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갈아타시기를 하실 거면 빨리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여기 지금 한강우성은 지금 얼마가요? 한 22억? 뭐 22억. 22억 선에 물건 나와 있어요? 네, 그 정도 있는 것 예, 같아요. 지금 31평 단위평형이죠?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매수하셔야겠네. 왜냐하면 여기 예. 뒤에가 지금 자양 사동이잖아요. 네네. 자양 사동에 빌라들이 거의 20억 선이에요. 예. 예, 빌라들이 20억 선인데 빌라 가격 대비 지금 우성 아파트 가격 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 거기다가 앞으로 예, 여기 한강 예, 우성 예. 아파트 영구 조망권에다가 나중에 네네. 여기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도 좋은데요. 급지는 이쪽이 훨씬 좋은 지역이고 한강 조망에 대한 영구 조망도 있으니까 무조건 네. 갈아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돈을 더 내고 구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셨지만 급지의 힘을 말씀 주셨습니다.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빠르게 실행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고민 있으시거나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